민주당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의 출범식을 열고 선거체제로 본격 돌입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에는요, 면면들 보시죠. 먼저 제일 앞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보수의 책사로 널리 알려진 분, 그리고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친노의 대표 인사, 그리고 친문계 적자라고 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비명계의 대표 주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당시에서 정은견 전 질병관리청장이 이번에 합류했고요. 새로운 인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연직이고,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보통 이제 한국노총위원장이 어느 선대위에 가느냐에 따라서 선대위에 누가 좀 더 유리하냐 그 부분도 가려진다고는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간판만 이분들이 계시느냐, 얼굴 마담이냐 이런 얘기 해보면 그게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이 최고위원회가 내리는 의사결정을 이 총괄선대위원장들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는 선대위원회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정한 내용들이 결국은 당의 방향, 특히 이제 선거 관련해서는요, 하게 되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면면을 보면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망라해서 지금 통합적 그런 선대위가 구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보수 진영의 책사로 알려지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정의연 청장 문재인 정부 때 일했던 분이고, 또 이석현 법제처장도 지금 합류를 했는데, 이석현 법제처장은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중도 보수를 표명하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진보 보수 이런 가치를 이념적 가치를 떠나서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누구든 함께 손잡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실제 실현된 선대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 지금 강금실 장관 문재인 정부 때 또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시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명망가들 모여서 함께 국가의 미래를 구상해 가고 선거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 정책도 만든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했던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한 모습을, 단면을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다들 다 이질적인 분들이 지금 면면에 다 배치해 있고 다 나름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잘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어떤 분들이 이제 정치권의 잔뼈가 굵은 분들이지만 아닌 분도 계셔서 결정들이 잘 내려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과 정치권이 아닌 전문적인 분야, 예를 들면 정의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기도 하지만 위기관리의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거의 2년 6개월 정도를 책임지고서 일을 최전선에서 했던 분이고, 질병청장이라고 하는 행정적 책무도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실무적 부분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정치적으로 잔뼈가 굵은 분들이 어떻게 잘 녹여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크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념적 가치에 매몰되면 충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 진보에서 오는 분들이 이념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거 다 떠나서 실용주의로 간다, 경제 살리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겠다. 그 목표 하나로만 간다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무슨 가치의 문제입니까? 예를 들면 진보든 보수든, 예전에는 진보 보수로 나눠가지고 이런 정책은 안 돼, 이런 정책을 해야 돼 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었다면 그건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가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는 거니까 서로의 관점 자체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크게 충돌이 없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선대위 보수 인사들까지 인재 영입의 블랙홀로 불릴만 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조갑재, 정규재 이런 보수 인사들과 지금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좀 돈독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 인재 영입 측면에서 이석영 법제처장, 전 법제처장, 그리고 권오을 전 의원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선대위 이름부터 조금 의아했던 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면 지금까지는 가짜였는지, 민주당은 가짜 대한민국에서 정당 정치를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저도 보수나 진보 이런 이념 가치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선거대책본부에 이렇게 꾸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럴 만한 각자의 분야에서 이분들은 지금 그 전부터 이미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단어를 가지고 뭐 진짜 뭐 이런 걸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비속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중국 음식 중에 잡탕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잡탕형 그런 체제라고 생각하지 이게 어떤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민주당의 그런 어떤 편승하는 그런 분들의 면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저도 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선택이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분들은 좀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던 분들은 그런 능력을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고 저희 국민의힘도 이 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면면을 봤기 때문에 예. 이에 걸맞는 그런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